한미 외교수장이 구금된 한국인들을 석방하기 위해 긴급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인 300여 명을 태운 전세기가 내일 오전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유명 보수정치 활동가 찰리 커크가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던 중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텍사스주 고가도로에서 순찰차가 달려오는 트럭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드레일과 순찰차 사이에 매달려 있던 경찰관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지난해 LA시가 대규모 청소 작업에 나섰던 이른바 쓰레기집이 또다시 쓰레기 봉투로 뒤덮이며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퀸즈에서 가석방 중이던 전과범이 노부부의 집에 침입해 부부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 구금 중인 한국 국민들의 출국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미 외교수장이 만났습니다. 신체적 속박이나 재입국 금지 같은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는 한국 정부 요구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원하는 대로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에서 예정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협의에 앞서 숙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리 국민을 빠르게 구출하겠다는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구금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 그리고 출국 일정이 변경되면서 더욱 나빠진 국내 정서를 동시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들이 구출되어서 비행기를 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담 직후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왔는데 연행 과정이 공개돼 우리 국민은 큰 상처와 충격을 받았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범죄자가 아닌 만큼 수갑 등에 의한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재방문 시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신설 등을 논의할 실무그룹을 만들자는 제안도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오늘 협의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한국민의 민감성을 이해한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출국 일정이 지연된 문제와 관련해 일부 직원들이 구금된 한 업체의 고위 관계자는 이민 당국이 일반적 호송 절차에 준하는 방식을 고집했다는 내용의 고충을 MBC 취재팀에게 알려왔습니다. 이는 미국 주요 언론들도 보도한 것처럼 강경한 불법 체류자 단속 정책과 제조업 부흥 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우리 측이 제안한 실무그룹이 얼마나 빨리 구성돼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느냐가 유사 사건 재발 방지와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은 11일 정오쯤 출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미뤄지긴 했지만 다행히 출국 일정은 확정이 됐습니다. 조지아에서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어제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귀국이 늦춰지면서 여러 가지 추측과 우려가 나오던 것과 달리 예정보다 딱 하루 미뤄진 상황입니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루어지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동 중 수갑을 채우는 문제를 놓고 한미 간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태우고 한국으로 돌아갈 전세기는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곳 구치소부터 애틀랜타 공항까지는 430km가 떨어져 있어서 버스로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6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시간으로 내일 새벽 구치소에서 공항으로 출발을 하고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세기가 정오 무렵 뜬다면 한국 시간으로 12일 낮에는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MBC 취재 결과 자진 출국을 결정한 300여 명의 우리 국민들은 현재 체포 당시 입고 있었던 사복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수갑은 푼 상태로 여러 명이 한 공간에 모여서 석방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체포 당시 뺏겼던 물품 가운데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제외한 것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공항에서 지급받는다고 하고요. 오늘 점심으로 빵을 먹긴 했지만 식사로는 부실했다. 무엇보다 마시는 물의 수질이 좋지 않아서 물을 마시면 배가 아픈 게 가장 힘들다는 내부 사정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밖으로 알려질 수 있는 건 현재 이민세관 단속구 구금시설 안에 설치된 전화기로 한 명당 5분씩 전화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미국 전화번호로만 전화를 걸 수 있고 국제전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구금되신 분과 직접 통화한 LG엔솔 협력업체 관계자가 제게 전달을 해준 내용입니다. 이 관계자는 안에 계신 분들이 곧 나갈 수 있을 것처럼 말했고 크게 우려도 않고 침착한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지아주 폭스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유명 보수 정치 활동가 찰리 커크가 유타주에서 강연 도중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타밸리 대학교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쯤 커크가 아메리칸 컴백 투어의 일환으로 캠퍼스를 방문해 강연을 진행하던 중 갑작스러운 총격이 발생해 커크가 목 부위에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행사장에서 약 180m 떨어진 학교 건물 옥상에서 총성이 울리자 현장에 있던 1000명에 달하는 청중은 비명을 지르며 대피했고 학교 측은 즉시 강연과 모든 수업을 중단하고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There were people just rushing. I was doing all I could to help them out, get them out, and just bodies everywhere. 31살의 찰리 커크는 미국 최대 청년 보수 단체인 터닝 포인트의 창립자로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끈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백악관과 모든 연방 건물의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정치권 전반에서도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며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 Utah Department of Public Safety will be co-leading this criminal investigation to find this killer, along with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We are working in unison with the County Sheriff's Office, the local police department, and the University Police Department, all of which have been very cooperative and fully engaged in this process. 현재 용의자 2명이 체포됐다가 풀려나는 등 혼란이 빚어졌으며 정확한 범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공안전국은 연방수사국과의 공동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텍사스주 고가도로에서 난 차량 충돌 사고로 난간에 매달렸던 셰리프국 경찰관이 시민들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러버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오전 9시 15분쯤 98번 고가도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돕기 위해 정차해 있던 셰리프국 순찰차가 달려오던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가드레일과 순찰차 사이에 경찰관이 끼이면서 다리 한쪽이 걸린 채 매달려 있었지만 인근 시민들이 재빨리 구조에 나서면서 추가 사고를 피했습니다. 구조 직후 경찰관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LA에서 이른바 쓰레기집으로 알려진 주택에 다시 쓰레기가 쌓이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시는 지난해 4월 페어팩스 지역의 한 주택에서 쓰레기 봉투가 산처럼 쌓여 있다는 신고를 받고 환경정비팀과 위생 담당자를 투입해 이틀간 7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는 해당 주택에 또다시 수백 개의 쓰레기 봉투가 쌓이며 집 앞과 옆면은 물론 차도에 주차된 차량까지 각종 폐기물로 뒤덮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거주자는 70세의 레이먼드 가온으로
가족들은 그가 자폐 성향이 있으며 재활용품을 모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오랜 기간 악취와 해충, 쥐 등 위생 문제로 고통받아온 인근 주민들은 청소가 반복돼도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욕 퀸즈에서 한 남성이 70대 부부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지난 월요일 용의자가 퀸즈 한 주택에 침입해 76살 프랭크 올튼을 살해하고 불을 질러 아내 모린 올튼까지 숨지게 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r. Olton was found in the basement, tied to a pole, with multiple stab wounds. Mrs. Olton was found on the first floor, severely burned. 목격자에 따르면 용의자는 사건 당일 아침 인근 주택을 찾아가 휴대폰 배터리가 없다며 충전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후 올튼 부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올튼이 문을 열어주자 용의자는 부부의 집에 5시간 정도 머물며 절도를 시도하다 결국 프랭크 올튼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뒤 오후 3시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42살 제이멜 맥그리프로 1급 강도 혐의로 가석방 중이었으며 최근 맨하튼에서 발생한 2건의 강도 사건을 포함해 30년간 여러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무장 상태일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내년 북중미 피파 월드컵 티켓 사전 판매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첫 사전 판매는 오늘부터 19일까지 9일간 피파 공식 홈페이지에서 계정을 만들고 유효한 비자 카드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29일부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팬들에게 10월 중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티켓 구매 권한이 주어집니다. 현재 티켓 가격은 조별리그 경기 최저 $60부터 시작되며 결승전의 가장 좋은 좌석은 $6,70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차 판매 등록 기한은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며 이후 순차적으로 남은 티켓 판매가 진행됩니다. 관객들은 사전 판매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4장까지 그리고 최대 10경기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여러 도시의 경기 티켓을 함께 구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2026 월드컵은 멕시코시티 아즈테카 스타디움에서 개막해 내년 7월 19일 뉴저지주 맨라이프 스타디움에서 결승전을 치르며 캐나다, 미국, 멕시코 16개 도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화성에서 생명체 흔적이 발견되면서 과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가 채취한 암석 샘플에서 철과 인 성분의 미세 얼룩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약 37억 년 전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구의 미생물 성분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ter a year of review, they've come back and they said, listen, we can't find another explanation. So this very well could be the clearest sign of life that we've ever found on Mars. 전문가들은 생물학적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첫 사례라고 평가했고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중 가장 흥미로운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나사는 이번 발견을 토대로 화성 생물 기원 가능성을 중심으로 후속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합의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2023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했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해 총 7억 2,500만 달러 규모에 합의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2007년 5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2023년 8월까지 청구 신청을 완료한 미국 내 이용자입니다. 전문가들은 개별 합의금이 페이스북 이용 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인당 약 $30 수준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는 개인정보 관련 불법 행위는 벌이지 않았지만 소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한인 식당이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돼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청은 한인 업주가 운영하는 제2 바베큐 식당에서 임금 체불과 휴식시간 미준수 등 여러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며 총 $68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당 측은 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과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금 명세서도 발급하지 않았으며 법으로 정해진 식사나 휴식 시간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치로 식당 업주에게 부과된 벌금 중 53만 달러는 피해를 입은 48명의 직원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해당 식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폴란드가 자국 영공에 침입한 러시아 드론을 격추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나토 동맹국들이 강력한 연대를 표명하며 방공망 강화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폴란드는 드론 격추와 동시에 나토에 긴급 협의를 요청했고 이번 영공 침범이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0일 폴란드 정부가 자국 영공을 19차례 침범한 러시아산 드론 중 최소 석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드론 상당수는 러시아의 우방국인 벨라루스를 통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폴란드 측은 이번 사건이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의도한 도발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나토의 조약 4조를 발동해 동맹국들과 긴급 협의에 착수했고요. 나토 역시 이날 북대서양 이사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유럽연합을 비롯한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 등 각국 지도자들도 잇따라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밤사이 우크라이나 서부 군사시설을 공습했지만 폴란드 내 목표물을 타격할 계획은 없었다며 영공을 침범했다는 폴란드의 주장을 일축했고요. 러시아의 우방국 벨라루스는 밤사이 드론이 경로를 이탈한 사실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 통보했다며 폴란드의 주장을 사실상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관저까지 불태우는 등 폭동으로 번진 네팔의 반정부 시위가 이제는 교도소까지 급습하는 사태로 확산했습니다. 중부 간다키주의 카스키 교도소는 시위대의 습격을 받아 건물이 파손됐고 수감자 약 900명이 탈옥했고요. 또 서부의 수두르파스 침주와 중부 바그마티주 교도소에서도 방화가 잇따르며 혼란은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팔군은 경찰과 협력해 도심 곳곳에 병력을 배치했고 유엔과 인도 등 국제사회는 폭력을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 5일부터 정부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26개 SNS 접속을 차단하자 젊은 층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고위층 자녀들의 사치와 호화 생활을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현실과 대비시키는 영상이 빠르게 퍼지며 분노가 커졌고 이는 카트만두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정부의 긴축 정책에 반대하며 마크롱 탄핵 구호를 외친 시위대가 역을 봉쇄하려다 경찰과 소시간째 대치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고 경찰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가 하면 샤틀레 광장 인근 한식당에서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프랑스와 바이루 전 총리가 내년도 정부 지출 동결, 공휴일 이틀 폐지 등 긴축 재정안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는데요. 처음엔 소셜미디어에서 평화적 보이콧 캠페인으로 시작됐지만 극좌 성향 정치 세력과 강성 노조가 가세하면서 시위와 봉쇄로 변질돼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고등학생들도 대거 참여해 전국 100여 개 고등학교에서 수업이 차질을 빚었고 27개 학교는 봉쇄됐습니다. 또 루브르 박물관 일부 전시실이 폐쇄되고 상점들은 폭력 사태에 대비해 진열창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도심 곳곳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습니다. 내무부는 전국에서 550건의 집회가 열렸고 전체 참여 인원이 17만 5천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따르면 전 세계 5살에서 19살까지 아동 청소년의 비만율이 처음으로 저체중률을 넘어섰습니다. 2000년 13%였던 저체중률은 올해 9.2%로 낮아진 반면 같은 기간 비만율은 3%에서 9.4%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아동 청소년 10명 중 1명꼴인 1억 8,800만 명이 비만을 겪고 있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비만율이 저체중률을 앞질렀습니다. 유니세프는 이번 결과를 두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 사회의 실패로 규정했고요. 또 기업의 비윤리적 마케팅과 값싼 패스트푸드가 신선식품을 대체하는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필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필시빌리티 필시비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메디케어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익숙한 문화, 나에게 필요한 의료보험, 나에게 편안한 장소,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나를 배려해주는 곳, 그런 플랜이 있습니다.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의 웰빙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곳, 보다 풍요로운 삶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메디케어 플랜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과 웰니스, 당신의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엽니다. 민생 경제 정책에 대한 구상과 함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입장도 직접 밝힐 걸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표어로 내걸었습니다. 취임 30일 첫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민생 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문화 세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질문을 받습니다. 대통령은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전 약속된 질의응답, 즉 약속대로는 이번에도 없습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내각 인사와 개혁 과제 등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소개했었다면 오늘 회견은 슬로건에 드러나듯 미래에 더 방점이 찍힐 전망입니다. 신성장 동력, 증시 대책 등 민생 경제를 위한 정책 방향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도 오늘 공개될 걸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이후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관한 협상 상황과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 현안에 대한 질의도 집중될 전망입니다.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어제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늘리겠다면서 벤처기업 성장과 혁신기술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전에 100조 원 규모 펀드를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150조 원으로 50% 더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등에 5년간 150조 원 이상 지원하겠다는 구상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국민, 금융권 자금이 각각 75조 원씩 투입됩니다. 기업 측은 성공 확률이 높은 기업을 고르는 선구안에 투자 성패가 달렸다. 후배 기업 양성을 위해 금산분리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도 기업을 향해 구체적인 안을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오는 12월 초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여야가 특검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내란 재판 중계도 의무가 아닌 조건부로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대부분 양보한 모양새인데 대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 설치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3대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은 늘리지 않기로 하는 반면 수사 인력은 10명 미만 이내로 필요할 때 늘리기로 하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일단 10명은 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쟁점이 된 내란 재판 중계는 의무 중계에서 조건부 중계로 절충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중계가 가능하도록 하되 국가 안보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재판장이 중계를 거부하도록 한 겁니다. 국가 안보라든가 또 공공 안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명백한 경우만 중계를 재판장의 판단으로 이렇게.
특검의 활동기간 종료 뒤에도 특검이 국가수사본부와 군검찰의 수사를 지휘한다는 규정 역시 삭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의 대폭적인 양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을 계기로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을 시작했는데, 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에 두기로 한 중수청을 법무부로 옮겨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동안 합의에 난항을 겪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공들여 쓴 결정문은 없었다고 자평했고,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서울에서 첫 공개 강연을 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8대0 전원 일치는 처음부터 예감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면 재판관도 용납할 수 없어야 되는 거죠. 탄핵 결정문에서는 관용과 자제를 민주주의의 본질로 부각시키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관용과 자제가 좀 비공식 규범으로서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담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탄핵 결정이 나고 나니까 그 조금 엄밀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 사건은 국민이 피해자니 쉽게 쓰자는 암묵적 공감대가 재판관들 사이에 있었다면서 이보다 공들여 쓴 결정문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파면한다. 더불어가 있었어요. 그 초안에 더불어가 특정 정당을 연상한다. 그래서 또 안으로 바꿨어요. 단어를 토론해서 결정문을 쓴 적은 저는 처음입니다. 사법개혁에 대해선 사법의 독립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며 충분한 수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의 권한에 대한 존중 없이, 관용 없이 이른바 개혁을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이 논의를 하는 이유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건가. 수단으로 하는 거지 대법관 30명 정원이 목적은 아닙니다. 검찰개혁을 두고는 어떠한 입장도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위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정치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은 문 전 대행은 퇴임 이후 대중과 소통이 활발한 이유를 묻자 사회 통합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신선한 바람이 불면 마음은 가벼워지지만 기온 변화로 혈압이 오르기 쉬워집니다. 가을, 혈압 관리가 필요한 계절입니다. 미국 성인의 약 33%, 즉 10명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고혈압 비율이 높지만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위험이 높아져 나이가 들면 남녀 모두 건강관리가 중요해집니다. 혈압을 지키는 간단한 방법.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두 번째, 짠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세 번째, 하루 30분 가벼운 운동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세요. 고혈압, 알면 막을 수 있고 실천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일상과 건강을 지키는 작은 루틴, 오메켄과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9월 10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